윤석열 잠보가 의정부 지검에 대기하고 있지만 지금 공소시효가요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았는데 임원장이 단언을 했습니다. 공소시효 임박했다 조사할 수 있까? 임원장이 우리의 양심이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말했냐? 2주면 수사를 집중하면은 충분하다. 2주 동안 조사하면 충분하지. 임은조 부장검사도 스트레이트를 본방사수했다. 어느 검사실에 고이 잠들어 있는 민감한 사건 기록 개운되는 언론만한 특허약이 없다. 고위 TV에다 넣어놨죠. 뭐만 기다리면 넣었을까 여러분? 공소시효만 끝나기를 넘겨놓고 잠들고 있고 공소시효 끝나면은 여러분 공소시효 끝났으니까 물어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검찰총장 잠보 사건이 2주 남았어. 임은정 수사랑만 집중하면 사건 시체를 밝히는데 충분한 시간. 이 말은 뭐냐면 기소도 한다는 거야. 스트레이트가 너무 늦게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야. 분위기가 지금 윤 짜장이 잘못을 무지무지 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요. 경찰도 하고 있고 사무소 임조 고발장 다 하고 있습니다. 기소하면 어차피 늘어나요. 지금 임은정이 건드려놔서 지금 또 검찰 내부에서 또 임은정 역도 커버하게 하겠네 또. 아니 영심이 또 지가 뭔데 또 난리를 차가지고 우리 총장님의 심기를 힘들게 하는 거야. 짜증나게 하는 거라고 또 열심히. 나는 임은정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임은정은 혼자 싸운다는 느낌이 들어. 혼자 임은정 혼자 모든 것을 혼자 싸운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그런 것들이 솔직히 안타까워요. 임은정 과연 뭐 하는 걸까? 혼자 왕따를 대면서 혼자 경찰 내부에서 아유 사이코란 소리 들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은정이 또 우리가 여러분 가장 주의 있게 들을 게 뭐냐면 우리의 윤 짜장이 옛날에 취임할 때 한 말 있어요. 2019년 7월 25일날 취임하셨잖아요. 그때 한 말이 뭐냐면 사익 특정 세력 위에 권력 사용하면 안 돼. 특정 세력 위에 권력 사용 만든다고 지가 씹으랬어요. 장모님이 더 어떻게 될까? 밤마다 부부싸움하고 있을까요? 자기야 엄마가 가야 돼? 엄마가 검찰 가서 의정부 자기 그 쫓겨들 앞에서 조사 받아야 돼? 그렇게 하지마. 우리 자존심이 걸려있어. 응? 그런 상황 만들지마 자기야. 나 자기 그럼 실망할 거야. 자기 그러면 우리 집에서 나가! 지금 윤석열이 살고 있는 집이 와이프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거의 그 모든 재산이 건희님으로 되어 있어요. 건희. 이건희 사모님으로 되어 있어서 집에서 쫓겨나면요 빈털털이야. 그리고 건희님의 재산이 윤석열이가 같이 조성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 응? 어디로 갈 거야?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김영진, 백현진, 송사 역시 똑똑해. 우리 구독자님들은 똑똑합니다. 백현진, 송사하고 있고 나가 꺼져. 그리고 자기야 엄마를 그렇게 하겠어? 장모님 그렇게 하겠어? 안 가기 좀 버텨봐. 2주 동안만. 오늘도 의정부 가야 돼? 쪽팔리잖아 자기야. 자기가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지? 사랑하고 똑바로 해. 자기가 다 도둑나면 우리 다 작살난다. 작살나 큰일 난다 우리 지금. 자기가 힘있을 때 공소기록도 넘겨봐. 엄마가 빵 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검찰총장 와이프가 사모가 그런 데 가면 되겠어? 하는 거예요. 지금 MBC가 얼마나 미울까? MBC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 나경원도 MBC를 가을나게 미워하더라고요 여러분들. MBC가 요즘에 무슨 일인가 뭐도 광고가 안 들어온 거야 뭐가 안 들어온 거도 저기 마봉추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쵸 여러분? 윤조장 장모님
사건 중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는 비율이 70%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의 10년치 징계 건수는 총 98건인데 충격적인 것은 뇌물수수나 성폭행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 50건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 기소된 사건은 단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뇌물죄는 최대 무기징역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지만 뇌물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건 28건 중 기소된 사례는 7건에 불과했습니다. 나아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18건 중에서는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은 단 5건 뿐이었습니다. 특히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면직된 사건이 15건이나 있었지만 단 2건만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암담한 현실은 검사가 기소됐다 해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김학의 사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힘없는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증거까지 조작하며 수사하고 기소하던 검찰이 자기 식구 수사에는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모습이 역겹기만 합니다. 검찰의 무차별적 수사로 피해를 입은 이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증거 조작 사건과 간첩 조작 사건은 물론이고 고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자신들을 개혁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고위공직자들마저 소나기에 쥐고 흔들려는 이들입니다. 이 같은 적폐 검찰이 일반 시민들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대해왔는지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일개 공무원일 뿐인데 말이죠. 현재의 검찰에서는 수사의 공정성, 정의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공정성과 정의는 선택사항이 아니죠.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이, 수사기관이 무조건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권력기관은 가치가 없습니다. 검사에 대한 성방망이 처벌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전국 검사를 대상으로 한 10년간의 징계 사례는 98건에 불과했으며 그중 견책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이 28건이었는데 그중 절반이 감봉 1개월이었습니다. 면직은 15건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11건, 뇌물수수 28건, 후배 여성 검사에게 뽀뽀해달라고 말하거나 실무 수습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범죄가 18건이나 있었지만 대부분 손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손방망이 처벌도 손방망이 처벌이지만 전국 검사들이 10년치 징계 건수가 98건에 불과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근혜 시절 그들이 개가 되어 사건 조작 및 증거 조작도 서슴지 않았던 그들의 행실을 미루어 볼 때 10년간 감추고 감춘 것이 98건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검찰이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고 있는 임은정 검사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의 성력은 검찰이었다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정말 많은 전 현직 검사들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수사의 성력이었던 검찰을 수사한다면 거기는 황금 어장이다. 그물만 내리면 범죄자들이 직접 잡힐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까지 말했는데요. 검찰 내부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한지 추측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 또 임부장 검사는 국회에 출석해 검찰로서는 아프지만 검사들이 지은 업보가 너무 많다며 제가 아는 것들을 국민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인해 손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검사 개개인의 자기 감싸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한동훈 수사는 매우 이례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의 죄를 덮지 않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으니 말이죠. 웃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동훈 사건도 원래대로라면 윤석열 총장의 방해로 다른 비리 검사들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묻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을 중심으로 추미애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노력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설립 이래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이례적인 사건이 묻히지 않으려면 우리께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일개 검사를 수사하는 것이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것보다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사태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조금 재미있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한국소설가협회가 수 장관의 소설 쓰신의 국회 발언에 대해 30일 성명을 냈는데요.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소설을 거짓말 나부랭이 정도로 취급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SNS에는 조롱하는 패러디가 쏟아졌습니다. 네티즌들은 화가협회 발로 그렸나 발언 사과해야, 놀이문화협회 놀고 있네 발언 사과해야, 개그맨협회 개그하시네 발언 사과해야, 축협회 식은죽 먹기 발언 사과해야, 어린이협회 초딩도 아니고 발언 사과해야 등의 소설가협회를 비판하는 말장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반대 세력의 무차별 공격 주장에 대해 재미있는 소설 한 편 잘 읽었다라고 비꼬았는데요. 장제원 의원님, 소설 한 편 잘 읽었다는 말로 소설을 질 낮은 음모론 취급하셨네요. 한국소설가협회에서 공개 사과 요구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기다려집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은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혐의는 완전히 소설, 김성태 전 통합당 의원, 딸 채용 특혜, 허무맹랑한 소설, 나경원 전 통합당 의원, 검찰개혁 집회에 200만 명, 판타지 소설급으로 뻥치기 등 정치인들이 소설 발언을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소설가협회가 선택적 성명을 내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 때는 왜 침묵했느냐고 질타도 했는데요. 선택적 성명인지 아닌지는 장재현 의원의 발언을 한국소설가협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